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반도체 개념을 알고 반도체에 투자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도체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최근 경영권 분재, M&A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보면 TA항공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TA항공의 그 지배구조를 보면요, 예림당이 TA홀딩스 지분을 한 40% 가지고 있죠. 그런데 TA홀딩스가 또 TA항공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TA항공의 지분 구조는 예림당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대명 소노그룹이죠. 소노그룹이 한 26%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명 소노가 TA항공 지분을 추가로 5%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와 같이 에림당하고 대명그룹하고 지금 최근에 M&A가 부각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에림당, TA홀딩스, TA항공, 대명 소노그룹, 소노시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종목들은 제가 보면 일종의 테마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만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좀 한미 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이죠. 경영권 분쟁이 지금 또 벌어지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19일 날 임시 주총을 실시한다 그랬죠. 이 주총의 안건을 보면요, 현재 이제 한미약품 사장하고 그 다음에 한양 정밀 회장인 신동국 이사를 지금 해임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지금 한미 사이언스 부사장하고 그다음에 현대정밀 하학 장경일 대표를 신규 한미약품 그 이사로 선임한다는 그런 안건을 선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임원들을 해임을 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지금 선임한다는 그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소집한다, 그렇게 밝히면서 최근 다시 한미약품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총에 앞서서 11월 28일 날 주총을 개최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도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그 송영숙 회장하고 장녀 임지원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신동국 그 아까 한양정밀 그 회장의 지분들이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죠. 이 세 사람의 지분하고 그다음에 형제들이죠. 임종훈 장남, 임종훈 장남, 임종훈 그 동생이죠. 형제간에 경영권을 놓고 주총에서 표대결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보면 이제 이 앞으로 한미약품도 경영권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 주가가 가끔 선별적으로 급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 약품 계열사 자회사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DXVX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임종훈 장남이 최대 지주로 가지고 있죠. 가끔 이것도 M&A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또 JVM도 있죠. JVM도 자회사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CTC 바이오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얘도 지난 8월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경영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냐,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CTC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죠.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 그 다음에 동구제약이 2대주로 돼 있죠. 파마리서치하고 동구제약하고 가끔 지분권 분쟁 문제가 불거지면 CTC바이오가 강세를 보입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코리아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최씨 집안하고 장씨 집안에 지금 지분 싸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주가가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호전산업이죠. 얘는 의류 ODM 업체죠. 의류 그러니까 미국의 의류 기업의 지금 OEM 업체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주주 특수인들하고 대주주 관계인하고 소액주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최대주주하고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전산업도 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이번 주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저는 1인 테마주들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만 하시고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에 좀 남들보다 테크닉이 있다, 그런 분들만 좀 관심 가져보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경영권 분쟁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 장세가 전개되겠죠. 최근에 이제 대신증권에서 우리나라 12월 장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나 보고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답답했던 10월이 가고 반전이 기대되는 12월이 온다.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시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0월 코스피는 항상 10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10월 달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3분기 실적이 불안하고 4분기 그다음에 다음에 실적 전망들이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 달에 증시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국내 증시는 11월하고 12월에는 예금들 선물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있다면서 강세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11월 달 장을 기대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10월 달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항상 2020년 이후로 한 2.19% 정도 하향 조정, 흐름이 안 좋다는 얘기죠.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 2.2% 정도 글로벌 증시보다, 그러니까 흐름이 안 좋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부터는 2.5%가 글로벌 증시보다 더 안 좋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11월 달부터는 반대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11월 달에는 10월 달과 반대로 11월, 12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계절성이 반복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분기 실적 시즌 후에 연말 배당날까지 이제 있으면서 예군들이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이익됐다. 그러면서 연말 배당 영향으로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1월부터 연말까지 예군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그다음에 선물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이익되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했다, 그런 보고서네요. 이 보고서처럼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 증시가 좀 강한 상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 또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금투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감이 끝났죠. 지난주 금요일날 정기국회 국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금투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기 때문에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우리 시장에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처럼 대신증권이
예상한 것처럼 우리 증시가 11월 달에 상승세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반도체 이 정도만 알고 반도체를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의 반도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반도체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구분하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뭐냐? 우리가 메모리가 영어로 뭡니까?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뜻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거, 저장을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뭡니까?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기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는 얘기로 하죠. 그럼 이 반도체들은 뭐냐?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한 차원 높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부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3사 그러죠. 맨날 3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장 세계적인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거의 한 70% 차지하죠.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차지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창신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도 이겁니다. 중국의 창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최근 D램을 생산량을 대량으로 늘리면서 삼성전자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래와 같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3사가 주도를 이루었는데 최근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살펴보면 D램이 있죠. D램이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D램은 지금 보면 뭐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이 되죠.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PC가 안 팔리니까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D램 쪽에 HBM도 D램에 속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얘기죠. D램 반도체 HBM도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HBM이 뭡니까? HBM은 D램을 여러 단으로 아파트까지 쌓아가지고 고성능 반도체를 만든 것이 HBM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낸드가 있죠. 낸드에는 HDD. 이것은 하드디스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SSD가 있는데, 이제 ESSD는 기업용이라는 뜻이죠. E가 들어가면요. 이런 낸드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이제 ESSD, 테슬라의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ESSD 관련주가 어제는, 지난 주말에는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죠. 이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구성됐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인공지능 반도체가 거의 시스템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관련주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소외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류를요. 먼저 펠립스 업체라고 합니다. 펠립스 업체. 여러분 팹이 뭡니까? 팹. 이 팹이 영어로 뭡니까? 팹이 공장이라는 얘기죠. 공장. 니스란 거 뭡니까? 우리가 이건 전미사라 그래요. 전미사로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죠. 그래 펠립스 업체란 것은 자,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공장이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할 수가 없죠. 반도체를요. 그러니까 얘들은 설계만 하는 업체들, 설계만 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칩을 설계만 하는 업체를 우리가 펠립스 업체라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설계만 하는 펠립스 업체들이죠. 그렇게 미국은 저들이 그 생산은 안 합니다. 거의 생산 안 하고 설계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업체죠. 엔비디아, AMD, 엔비디아 경쟁업체죠. 퀄컴, 브로드컴. 이와 같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거의 설계만 하는 업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LX 세미콤입니다. 세미콤요. LX 세미콤이 가장 큰 펠립스 업체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버브 반도체도 반도체 칩을, MCU를 설계하죠. 그 MCU는 주로 얘들이 설계한 것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넥스집 여러분 잘 알죠?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좋죠. 제가 이것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해가지고 현대차,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죠. 텔레칩스도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죠. 그 밖에 뭐 칩시앤 미디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반도체를 설계하는 펠립스 업체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펠립스 업체가 뭔가도 모르면서 반도체를 여러분 투자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뭡니까? 파운드리는 공장이라는 얘기죠.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파운드리가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를 이제 이 펠립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면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이 반도체를 생산해 준다는 얘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TSMC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왜 주가가 그러면 못 가냐 그런데,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비중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한 65%로 좀 크게 올라가고 있죠. 몇 년 전에 삼성전자는 한 18%, 17%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지금 11%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하고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삼성전자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펠립스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애플도 펠립스 업체에 해당됩니다. 애플도 최근에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지그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절대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안 합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단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 3단 공정이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첨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이 나노수가 낮을수록 이제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더 세밀하게 그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를 이 나노수가 낮으면은 여기서 생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3나노, 지금 5나노가 가장 첨단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85% 얘들이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도체 100개를 만들면은 대만의 TSMC가 85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는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한 10개나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최첨단 공정에서도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가 크게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안 좋죠. 이런 것을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또 파운드리 업체 하나 대표적인 회사가 DB하이텍이죠. 이 DB하이텍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죠.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8인치 그 A4에 주로 생산을 하죠. 다음에 또 DB하이텍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펠립스 업체가 뭔지 알았죠. 설계만 하는 업체다. 공장이 없으니까 설계만 해야 되겠죠. 파운드리 업체는 생산하는 업체다. 이제 중간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칠립스 업체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펠립스 업체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왔는데 그것을 좀 생산하게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설계를 약간 변동을 해가지고 생산에 편하게 생산할 수 있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죠.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첼립스 업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가 있죠. 이 세 개 업체는 삼성전자,
이제 디자인 하우스고, 에이징랜드가 있죠. 에이징랜드는 자 대만의 TSMC 그 파운드 그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대만의 TSMC 그 파운드 업체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좀 구분을 했는데, 근데 이 종합반도체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나죠. 종합반도체 회사는 우리가 IDM이라고 그럽니다. 얘들은 설계도 하고 직접 생산도 하는 업체 있죠. 삼성전자 지금 설계도 하죠. 그다음에 지금 생산도 하죠. 삼성전자가 그것은 엑시노스 휴대폰 AP 칩 설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그 갤럭시에 지금 어디입니까? 퀄컴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고 있죠. 자기들이 설계한 지금 칩이 성능이 제대로 안 좋기 때문에 대만의 아니다. 퀄컴의 드래곤을 AP 칩을 갖다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인텔도 직접 설계하고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느낀 거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종합반도체 욕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설계도 하고 생산을 하려고 자 알 먹고 꼭 아이고 뭡니까? 그러니까 일거양 그러니까 돈을 돈을 떼들어 보려다가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을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 안 좋죠. 인텔도 욕심 부리다가 지금 주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종합반도체 회사들이 지금은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제 안 좋고 또 기술력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인텔은 이렇게 생산도 하고 설계를 하려다가 지금 다른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죠. 반도체 쪽은 이제 HBM 쪽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거죠. 보면은 성장을 보면은 자 HBM 쪽에 성장이 이번에 70%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 그러죠. HBM 쪽에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3분기 매출이 70% 성장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ESSD 매출이 20%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HBM 쪽에 성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내년에 그리고 올해 HBM 쪽에 하이닉스가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 쪽에 이제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HBM 관련주죠. 그러면 HBM 관련주가 주가가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HBM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제 HBM은 여러분들 여러 이제 종류의 또 반도체가 있습니다. HBM도요. 지금 HBM은 여러분들 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HBM 8단입니다. 여러분들 HBM 8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HBM도 아까 D램 반도체가 또 D램 반도체에 속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HBM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HBM이 보면은 이렇게 높이 쌓는 거죠. 이것이 이제 D램이죠. D램 하나, 둘, 셋, 넷, 8개까지 쌓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HBM 8단이라는 얘기죠. 근데 HBM이 이제 8단을 쌓는데 더 성능이 좋은 이제 HBM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경쟁한 거죠. 12단까지 쌓는 걸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12단까지 쌓는 것을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단을 높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12단을 쌓아가지고 4분기부터 양산한다는 얘기죠. 지금 8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몇 단을 쌓냐? 지금 8단인데 지금부터 2배가 많은 16단을 쌉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어렵겠죠. 이와 같은 어려운
공정이 필요합니다. 단을 높일수록,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수록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이 HBM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1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 HBM 쪽에 이제 가장 선두주자는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하죠. HBM 쪽에 SK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16단 얘기했죠. 그 D램을 16개를 싼다는 얘기죠. 여기는 진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까 보여드린 그 반도체 D램들을 붙여야 되죠. 접착을 시켜야 되죠. 그럼 본딩이다 그러죠. 본딩요. 그 본딩하는 중에 진짜 최첨단 본딩 방법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HBM 관련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에 지금 사활이 걸려 있죠.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인더죠. 하나인더스트리죠. 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인더스트리만 내가 발음을 할게요. 지금 그동안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HBM 쪽에 대장주 역할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나인더스트리가 새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할 상장을 했죠. 얘들은 이제 하나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고 하나 정밀기계라는 회사가 있죠. 이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하이닉스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본딩 장비 쪽에 지금 하이닉스에 독점 납품을 했죠. 이 한미반도체는 하나인더스트리하고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주가 한미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인더가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콜 테스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콜 테스트 탈락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김승현 회장이 가가지고 그랬죠. 하나정밀기에 방문을 했죠. 말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지금 하이닉스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콜테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탈락한 거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정밀기계가 이제 지난주부터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하나인더 같은 경우가 김승현 회장이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콜테스트 지금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날부터 급등을 했죠. 수요일부터 급등을 했죠. 수요일 날 오후부터 갑자기 급등을 했죠. 김승현 회장이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가가 갑자기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르고 있죠. 근데 내가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하이닉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작년까지 HBM 쪽의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에 있는데, 제가 보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본딩 장비 쪽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주도주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HBM 쪽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이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자 이제 HBM 쪽의 대장주는 테크니로 보고 있습니다. 테크니를 왜 보냐? 테크니에 대해서 보면 뭐 내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얘는 핸들러를 만들죠. 주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만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테크닉이 HBM 쪽에 대장주가 될 이유가 뭐냐면 HBM 장비 쪽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HBM 쪽에서 하이닉스가 앞서간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는 수율이 중요합니다. 수율이란 것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품을 그러니까 우량 품질의
반도체를 몇 개를 생산하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을 만드는데 10개 만들면 30% 그러니까 3개만 정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이 엄청나게 낮죠. 30%밖에 안 되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10개 중에 8개 정품이 나온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쟁력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가 그 HBM 주문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SK 하이닉스에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HBM 장비를 테크닌이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 수율을 그렇게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HBM 장비 새로 개발한 것은 정기적 특성, 패키징 이런 것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큐브 프로버라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메모리 3사가 이 장비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수율이 문제니까. 그런데 이 장비는 수율을 높여줄 수, 수율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비가 엄청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죠. 지금 메모리 3사, 아까 메모리 3사가 어딘지 다 얘기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야기했죠. 지금 이 3사하고 지금 한계사하고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콜 테스트가 끝나면은 지금 바로 납품이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사하고도 올해 안에 콜 테스트가 끝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HBM 수율 장비가 큐브 프로버가 납품되면은 내년도에 엄청난 실적 호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HBM 2인방으로는 PSK 홀딩스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정보로는요. 얘는 뭐냐? 이제 니플러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니플러 장비가 뭔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이야기만 핵심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동그란 이거 있죠. 이거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솔더볼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칩들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팡팡하게 해주고 좀 녹여줘야지 접촉이 되겠죠.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니플로우 장비라고 합니다. 또 보면 이제 얘들이 디스컴 장비죠. 디스컴 장비란 뭐냐면요. 이러든 자, 이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연결시키려면요. 이 D램들을 이제 연결시키려면 구멍 뚫죠. 그러면 찌꺼기가 나오죠. 그 찌꺼기를 자, 제거해주는 장비를 디스컴 장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PSK는 그러니까 HBM 쪽에 핵심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PS도 여러분들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ISC 최근에 SKC로 M&A가 됐죠. 얘는 소켓을 만드는 업체죠. 소켓요. 소켓이 뭡니까? 이제 소켓은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그 테스트하는 것이 소켓이죠. 그러면서 최근 엔비디아 납품을 추진하고 있고 원래 얘가 삼성전자에 주로 많이 납품을 했죠. 근데 이제 얘가 보면은 소켓이 이제 하이닉스에도 납품이 많이 되겠죠. 예. 하이닉스가 SK 그룹이니까요. ISC도 이제 SK 그룹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HBM 소켓도 상당히 납품이 이제 성사될 것으로 성사가 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도 납품이 지금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 생산하죠. 그 유리기판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소켓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ISC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ISC도 HBM 관련주로 계속 한번 관심 가져라는 얘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니스가 있죠. 이오테크니스는 우리나라 레이저 장비 쪽에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드릴러, 그 다음에 레이저, 그 다음에 커팅, 레이저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 쪽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주가도 시총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쪽에 레이저 쪽에 이제 HBM 장비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니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HPSP. 얘는 이제 A4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 결함을 이제 처리해주는 장비죠. 그동안 이제 이와 같은 A4 결함을 처리하는 방법이 수소를 이제 수소를 수소를 통해서 열로서 처리를 했죠. 열로서 처리를 했는데, 근데 HPSP는 열로 처리하는 것이나 수소 고압 압력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 압력으로 그 A4 결함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최고라는 회사죠. 최고 회사죠. 세계에서요. 그동안 그 A4 결함을 주로 열로 처리하다가 지금은 압력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5개 종목 정도 HBM 관련주로 한번 관심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장비는 제가 뭐 테크니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ISC, 그 다음에 이오테크니스, 여러분들, 그 다음에 HBSP. 이 5개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낸드 관련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낸드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인 거죠. 자, 파도가 어제 강하게 움직였죠. 파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SK 하이닉스하고 그 낸드 컨트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쳐줘. 파도가 강했고 TLB, 마이크로 투나노, 그 다음에 테크인 정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낸드 쪽에 가장 대장들은 지금 파도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파도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 반도체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반도체 기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뭐 어려우시면은 다시 한번 반복으로 시청하시면은 분명히 반도체 투자에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